네, 백운기 시사일번지 매주 수요일 만나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손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네. 내일 또 온다고 내일 그러는데.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빨간 장미를 주셔야 되는데 준비 안 하셨죠? 이따 드릴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샵 2315 문자 메시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아시죠?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한 분 1인 1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세요. 구독자 더 들어오게 하시고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으면 또 승용차도 한 대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성금주 의원도 주변에 많이 좀 얘기해 네네. 주십시오. 일조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요 정치권 이슈 살펴보기 전에 오늘 그 일로 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던데 장성철 교수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YTN이죠? 네. 예,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글을 막 올리고 이랬는데 왜 그렇게 된 거래요? 그 미래혁신 포럼인가에 대한 뭐 비판 예.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그럼 당사자한테 뭐 문자든 전화든 하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사실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방송국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장제원 의원은 권력 실세 아니에요? 실세죠. 권력 실세가 방송국에 전화해서 나 패널 저 말하는 거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천하람 의원도 방송 출연 활발하게 하시는데 네. 혹시 뭐 그런 적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죠.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가끔 가다가 있는데요. 뭐 자주 있지도 않고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장성철 교수님 이번 일로 인해서 제일 좋지 않으실까. 방송에서 잘릴 염려가 거의 사라지는 게 아닌가. 예, 잘리면 이제 이 어떤 권력의 압력으로 이게 매우 안전해진 걸로 네.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게 비정규직 세상인 패널계에서 정규직의 지위를 획득하신 게 우리가 아닌가 그럴 게 아니라 네. 장성철 교수 어제 왔다 갔는데 사실 왔다 간 다음에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이걸 봐가지고 그 내용을 좀 못 물어봤는데 우리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성철 교수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네,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문제된 방송 내용을 저도 한번 쭉 봤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저는 YTN에게 항의할 소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예. 패널이라는 것은 항상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YTN 진행자도 지금 얘기한 것은 장성철 교수의 이제 주관적인 주장인 것이고, 예. 장제원 의원은 이제 미래혁신 포럼이 뭐 어떤 의원들의 연구 단체이자 공부 모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장제원 의원의 입장까지 소개하고 넘어갔거든요. 아, 장성철 교수 전화 연결됐네요. 장성철 교수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입니다. 오늘 또 방송하셨나요? 네, 저 정규직을 획득한 장성철입니다. 근데 무슨 발언을 했길래 장제원 의원이 전화를 하고 그런 거래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미래혁신 포럼이 예. 저는 개파 모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인식될 2006년도 가능성이 높다? 네. 개파 모임 아니에요? 본인은 개파 모임이 아니라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이것은 전에 김학용 의원이 4년 전부터 했던 그런 모임을 본인이 이어받아서 주도하는 것일 뿐이다. 새로운 모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2006년도 이후에 보수우파 정당은 친이 친박의 개파 싸움으로 인해서 진영이 분열되었고요. 지지층들이 갈라졌고요. 의원들끼리 서로 권력을 잡으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그런 노력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개파를 만든다라는 것은 또 보수우파 진영을 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그랬더니. 그리고 예.
일단은 윤석열 정권 어렵게 이제 정권을 다시 찾아왔는데 못하러 가장 핵심 실세인 분이 개파를 만드냐. 예. 의원들 다수가 모두 다 모여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을 하는, 뒷받침을 하는 게 실세가 할 역할이지 어떤 특정한 모임을 만들어서 개파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분란의 단초가 될 것이다. 예.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예.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 백운기 시사일본지 나가기 예. 직전에 예.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YTN 쪽으로부터. YTN에서요. 네. 예. 그래도 제가 잠깐 거기 10시 한 40분쯤 앉아있다가 잠깐 나가서 통화하고 왔는데 그 YTN 간부분이 아니 장재원 의원이 어제 밤에 한 발언 갖고 항의도 하고 문제를 좀 삼았다. 오. 그럼 좀 그런 분위기 알고만 계셔라 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어제 방송 중에 그 페이스북으로 올린 거예요. 우리 백운기 시사일본지 출연하면서. 방송 중에 그런 딴짓을 했단 말이에요. 안 되겠네. 근데 네. 방송국에서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은 알고만 있어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나오지 마시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 간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전화를 받았지만 예. 뭐 자기네들이 보기에 뭐 틀린 말 하신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평소대로 소신껏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달라. 그래도 그 발언한 것은 유튜브에서 내렸다면서요? 아니요, 어제 보니까 다시 이제 제가 어제 11시쯤 확인했을 때는 잠깐 내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다시 쭉 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장성철 교수가 이겼네요? 이겼다 졌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한 2년 전에 예. 제가 무슨 장재훈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고 네. 서로 통화해서 오해도 풀고 다 이해를 넓혔는데 지금처럼 권력의 핵심 실세가 되신 분이 일개 패널의 발언에 대해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문제를 삼는다라는 것은 방송 개입이라는 압력이라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 직접 본인한테 전화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워낙 실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연락을 안 하시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꼬는 말씀. 전화 오겠네 이제. 어쨌든 좀 그 부분들이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러면 장재원 의원한테 장성철 교수가 뭐라고 또 통화하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네. 예, 직접 하셔도 될 텐데. 아이 저 같은 사람 전화를 받겠습니다. 같은 장씨인데.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다 패널로들 이렇게 나와 계시고 또 방송 활동하시는데 네. 다른 분도 아니고 권력의 실세인데 그걸 본인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국에 전화한다. 네.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 또 논란을 불러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인물이 또 한번 돼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6월 달마다 이런 것 같아요. 작년 6월 달에도 막 논란의 당사자가 윤석열 있고 엑스파일 2월인가요? 예, 6월이요. 6월의 사나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오신환 의원. 네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성철 교수가 그렇게 못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해도 비슷한 말 했을 것 같은데 장재원 의원 스타일이 그래요. 이제 뭐 예전에 대변인 할 때도 직접 기자들한테 바로바로 뭐 본인이 이제 팩트나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 상했던 기사들이 있으면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방송국에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한 것은 뭐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아까 장 교수 얘기대로 그 미래혁신 포럼은 본인이 만든 포럼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김학용 의원이 초대 회장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넘겨 이어받아서 했던 포럼이니까 지난번에 결성하려고 했던 민들레나 이런 모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은 맞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장재원 의원이 거기에 전면에 나서게 되니까 지금 뭐 소위 핵관의
실세 중에 실세로 일컫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언론에선 보여질 수밖에 없었겠죠. 예. 송금주연 이거 이제 네. 그냥 그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서 뭐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도 되는 거죠? 네, 직권남용 뭐 업무 방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직권남용은. 그래서 아마 업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YTN의 방송 업무를 방해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뭐 항의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 좋게 보자면 천하람 의원 막 이렇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음험한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그런 거 보면 또 솔직한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좋게 방송이 봐주면. 네, 예. YTN에서도 잘 대응한 것 같아요. 예. 장성철 교수에게 소신껏 또 해달라라고 해서 뭐 그 자체는 크게 문제 없이 어찌 보면 과거보다는 투명한 방법으로 되긴 했는데. 저는 장제원 의원의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오신환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과거에 본인이 대변인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방송국과 좀 편하게 소통하고 기자분들과도 소통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누가 봐도 정권의 최고 실세로 평가받으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의 행동이 윤석열 정부와 저희 국민의힘에 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인지하시는 예.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권력 실세가 되면 내가 권력 실세라는 거를 잘 못 느끼나요? 김주중은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느끼지 않을까요? 장제원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이제 행안위 하면서 무척 뭐 서로 갈등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80명 소수 야당이었을 때. 근데 이제 그게 그때가 지나가고 이제 본인이나 저나 원회에 있을 때 방송에서 만나면 그때는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이러면서 또 뭐 그때 좀 사과도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근데 또 다시 이제 사람이 안 변하는 건지 또 그때를 잊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미래혁신 포럼이 같은 날 의총이 있었는데 의총에 44명인가 가고 여기 58명 갔으면 누가 이거를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성철 교수가 뭐 하루 이틀 바른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쭉 바른말을 해온 분인데 아마 이제 YTN 그게 나이트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방송을 그동안 잘 못 보시다가 밤에 장제원 의원이 보게 된 게 아닌가. 예.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시사 1분지는 안 보시나 전화 좀 네. 해야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렇죠? 장성철 신한 의원한테 교수님이 전화 나오는 프로를 다 보려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우연히 밤에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저도 그런 것 장성철 같아요. 교수 굉장히 핫하군요. 예. 장제원 의원이 댓글 보내주면 내가 치킨 줄 수 있는데. 자, 장성철 교수 논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좀 그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부분들 몇 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금 스페인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스페인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정상들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는 그런 정도 아니겠냐. 그러니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정상회담 가십니까? 정상회의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긴 하는데 첫 번째 해외 중요한 회의 가는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인가 싶을 만큼 내 귀를 의심했다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정진홍 칼럼이 썼어요. 천하람 위원장, 네. 윤석열 대통령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적절한 발언이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소탈하고 이렇게 이제 뭐 어찌 보면 좀 편하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너무 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정상 간의 1분, 2분이라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실무진들이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 1, 2분의 좋은 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 1초 1초를 다 소중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대통령께서 뭐 특별하게 긴장 안 하고 있다. 일단 오늘은 뭐 데뷔 무대니까 좀 편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너무 가볍게 들려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토 비행기 내내 뭐 14번 이상의 회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했겠죠. 근데 예, 그런데 이제 뭐 하필이면 이 말씀과 또 유로 축구를 봤다라는 게 이제 겹쳐지면서 너무 정상회담, 그러니까 회의를 좀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소탈하고 솔직한 건 또 좋지만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는 좀 이거는 좀 더 무거운 언행을 하실 필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김준영은 저 사실 그 기자들이 어떻게 뭐 그 긴 시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유로 프리미어 축구 봤다 그 얘기는 저는 괜찮게 들었어요. 그걸 뭐 또 비난하는 뭐 민주당 의원들도 있던데, 아 그럼 14시간 내내 공부만 합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것과 이번 정상회의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뭐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나,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문제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첫 다자 외교, 이제 외교 무대에 첫 데뷔하는 거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방한을 해서 만난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30명에 가까운 이제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무대인데, 사실 이 나토의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고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중국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 관계도 그렇고, 다녀와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벌어질 상황들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마치 시간도 짧은데 뭐 잠깐 봐서 얼굴 익히고 또 뭐 다시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 뒤에 다가올 우리 후폭풍에 대해서 지금 이미 중국도 반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너무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은 특히 우리는 또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윤창중 대변인 아주 고약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도 같이 순방하는 직원들이나 또 국내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여러 지침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대선 때 캠프에서 정무수행실장을 했던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천하람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낙천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본인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언론이나 또 저희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또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편하게 그냥 본인의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지금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저런 식의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뜻과 달리 해석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도어스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문화나 정치 문화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이 있지 않았던 언론과의 소통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과 같은 이게 뭐 그냥 지나가다가 쓱 한마디 던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방송에서 두들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의 비판 뭐 이런 차원보다는요, 송금주 의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나라의 얼굴이고 또 대표니까 국민들이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줘야지, 국민들이 항상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보게 만들어서는 곤란하죠.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답게 진짜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원래 본인이 다변이라서 또 말씀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데 좀 정제되실 필요가 있고,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뭐 하려고 스페인까지 가냐, 또 나토 정상회담 한번 가는 게 지금 대중국 관계, 뭐 동북아 정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냥 부담스러운 자리를 가는 거거든요. 그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또 나토와 중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미국과 나토 입장을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굳이 거기 가면서 얼굴 한번 보러 간다고 얘기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래요. 천하람 의원, 사실 그 바로 지금 송금주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마음가짐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모범답안 같은 경우라면
사실 이번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 여러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가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기조 속에서 발언을 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같이 비행을 하고 있는 기자분들과 좀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세팅 자체가. 당연히 모범 답안은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좀 이런 그 기존의 얘기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뭐 많은 관계자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민을 했었던 건 당연히 맞겠죠. 근데 이제 조금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기자들과 좀 편하게 뭐 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 정도 뭐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나토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중국에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는 중국의 외교 신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또 우리가 결국은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건 어찌 보면 자명한 일이니까 예.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약간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산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자력과 반도체. 예.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 구조이고 산업 구조도 복합적이고 외교도 복합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외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예. 잠깐 시간이 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나토 거기에 옵저버로 참석을 했었어요. 네, 조호영 의원과 함께 갔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정도 주기로 새로운 어떤 전략 개념 같은 거를 수립을 하거든요. 나토에서. 그때는 러시아가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신속 대응권도 지금 뭐 30만까지 늘린다고 하고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대항하는 이 연합군을 늘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동 선언문이 나오겠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뭐 구조적인 도전 뭐 이런 개념을 넣을 것이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좀 넘어 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와중에도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는 중국의 대유럽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거를 온전히 국익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고 우려를 예. 하면서 표현을 좀 수위를 낮추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은 조금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본인 국익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는 게 맞냐 틀리냐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 1호기 안에서의 그 말씀도 조금 더 무거웠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청자들 의견 좀 소개해 드릴까요? 천년바에 있으시는 분,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또 말할 때마다 국민들이 걱정을 해야 한다면 서글퍼지죠. 희나리님, 꾸밈없이 솔직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예. JM 특수문자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발언이 잦은 게 문제죠. 나무 아이디 쓰시는 분, 매일 캐주얼, 편안함 속에서도 무게감이 있어야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에 스톤 YUN 쓰시는 분, 스톤윤, 잘 듣고 의견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스톤윤 혹시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죠? 통닭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스페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